예,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형입니다. 오늘은 운동 루틴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야간 통증을 줄이는 30분 어깨 루틴 운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밤 10시라서 침대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요. 다들 이제 주무시려고 준비 중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깨에 대해서 어떤 특정하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어깨가 아프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따로 어깨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막상 외래에 보시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어깨랑 목이 많이 아파요라고 하고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점점 환자분들이 날씨가 추우면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지고 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어깨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래에서 요즘에 어깨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어떤 힘줄에 문제가 생긴 것, 그리고 관절막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래에 많이 오시는 경우가 일자목, 또 거북목, 요즘에는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자기기, 컴퓨터나 TV나 핸드폰 등을 많이 사용하고 나셔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요즘에 그 질병명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환자분들이 같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병행해서 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어깨 관절에 대해 간단하게 보면 사실 어깨는 관절이 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간에 그 척추나 이 가슴의 흉골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쇄골과 흉골이 맞닿는 부위, 그다음에 쇄골과 이 날개뼈가 맞닿는 부위, 날개뼈와 어깨가 맞닿는 부위, 이렇게 관절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어깨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팔뼈와 날개뼈가 이 쇄골에 지지해서 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사실 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깨의 움직임은 굉장히 자유롭게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는 반면에 관절이 좀 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어깨라고 흔히 얘기하고 오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시죠. 관절막 및 점액낭은 이제 저희가 50견이 있는 분들이 이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 앞쪽 관절막 이쪽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빨갛게 부어있는 그런 염증 조직이 있는 소견을 내시경을 보면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칭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탄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사람 몸은 점성이라고 하는 이제 액체가 끈끈한 그런 성질과 탄성, 고무줄같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어린 아이들 태권도장에 가서 다리를 열심히 이렇게 풀다 보면 다리가 일자로 쭉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한 번 하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다리가 점점점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50견도 치료가 그런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운동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굳어있는 관절막이 풀리면서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로콜라 대신 17,000님이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깨를 올릴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봐야 하나 고민인데요. 이렇게 젊은 사람도 50견 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원래 이제
사실 오십견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동결건, 어깨가 얼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30대, 40대 분들도 오십견, 소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오십견이 아니고 30견, 40견, 요즘에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30견, 40견 내용 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분들도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70살이다. 나이가 70세인데 무슨 50견이냐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 50대가 제일 많다는 것이지,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칭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에 오실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면서 오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가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운동하시는 경우 중에 고무줄 가지고 하는 운동, 세라밴드라고 하는 이런 고무줄 가지고 하는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이 어깨의 근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깨 근육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이 위에 있는 팔뼈를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는 이 근육의 방향을 보시면 약간 아래쪽으로 이 상완골의 머리를 약간 눌러주게 되죠. 그러면 이 상완골과 날개뼈에 있는 이 견봉이라고 하는 부위의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흔히 뭐 충돌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의 공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깨에 뼈가 자라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무조건 뼈를 내시경으로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운동이나 다른 치료들로도 한번 치료를 해보자 뭐 이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까지 보았고요. 오늘 사실 이제 말씀드릴 주제 중에서 어깨에 대한 운동은 좀 찾아보니까 많이들 하시고 많이 이야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주로 이 어깨뼈와 그 다음에 팔뼈, 이 주변의 근육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팔을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하는 게 120도, 그리고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60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180도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2대 1의 비율로 어깨를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오실 때 50견이 있는 분들도 저는 팔이 충분히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50견인데 저는 팔이 올라가는데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팔을 올려보시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올리시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허리를 꺾으십니다. 허리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120도 부분이 충분히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꺾고 이 날개뼈를 과하게 움직여서 그만큼 보상적으로 어깨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회전근개, 뭐 이 주변에 있는 어깨 근육뿐만이 아니고 어깨 주변 근육, 이 목과 연결되어 있는 승모근이나 뭐 능형근 이런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실 때 목이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흔히 뭐 여기가 아픈 분들은 목이 아픕니다 이러고 오는 분들이 많고, 이쪽이 아픈 분들은 어깨가 아픕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요 사이, 목과 어깨 사이, 그 다음에 이 등 쪽에서 날개뼈 안쪽, 날개뼈 위치, 이런 곳이 아프신 분들은 본인들도 이게 목인지 어깨인지 잘 모르겠어서 접수를 하실 때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목인 경우들도 있고 어깨가 문제인 분도 있지만 양쪽이 다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깨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견갑상완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어깨와 목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쪽 부위의 통증을 과하게 느끼고 오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은 어깨 치료를 하시면
관절을 좀 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120도를 충분히 회복을 해서 등과 목에 있는 그런 근육을 좀 회복을 덜 쓰게 해서 통증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거꾸로 이 목이 아프시니까 이쪽에 있는 근육을 제대로 못 쓰셔서 어깨에 있는 근육을 더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 통증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몸이 단순히 어깨가 있는 게 어깨만 문제다, 뭐 목만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요즘 들어 저도 점점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부위별로 뭐 어깨는 어깨, 목이면 목,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호랑나비 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팔을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통증은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바로 다음에, 다다음 슬라이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견갑골, 이 날개뼈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여기 써 있는 이 수많은 근육들이 같이 협응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하나만 뭐 운동하는 게 아니죠.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이 날개뼈의 움직임도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 아래로 내리는 동작,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 밖으로 벌리는 동작, 그리고 회전, 아래,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운동을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다 주변의 근육들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근육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승모근이고요. 견갑거근, 어깨뼈를 올려주는 견갑거근, 그 다음에 능형근, 그 다음에 뭐 광배근, 이쪽에 극하근, 뭐 이런 전반적인 근육들이 다 영향을 서로 미치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전신관절 이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흔히 베이튼 스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9점으로 저희가 이 평가를 하거든요. 뭐 새끼손가락이 뒤로 넘어가거나 엄지가 전완부에 닿는다거나 또 똑바로 서 있으신 경우에 무릎이 약간 뒤로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도 한쪽 다리에 1점씩 해서 2점, 양쪽 팔이 엄지가 닿으시면 또 그것도 1점, 1점에서 2점, 새끼손가락이 더 꺾이면 그것도 2점. 팔꿈치를 이렇게 쭉 펴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일자입니다. 일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꺾여 있는 분들, 팔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시옷자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꺾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한 3배 정도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이 팔에 꺾인 것이 양쪽 팔에 또 1점, 1점, 그 다음에 팔이 손에 땅에 닿는 게 1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로 점수가 높으시면 관절이 좀 유연하거나 느슨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중간 운동 범위, 저희가 일상생활 운동 범위라고 하죠. 그 운동 범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관절이 좀 유연하신 편이어서 스트레칭보다는 가벼운, 무게가 아주 많은 근력 운동은 아니고 가벼운 근력 운동 하시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 호랑나비 님이 이야기하신 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팔을 올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고 발음성 경관절, 발음성 견갑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통증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손 뭐 이렇게 하면 뚝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깨도 움직이시다 보면,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 뚝 할 수는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했을 때 하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부분이 저희가 윤활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이렇게 파란 건 아니고 요 근육과 뼈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더 커지고 붓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통증이 느껴지신다는 거는 이게 원래 있는 조직이에요. 원래 있어서 근육과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게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그걸 유연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기름 역할을 하는 게 저 조직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통증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은 호랑나비님은 통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시다가 소리가 점점 커진다든지 뭐 특정 동작에서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신다든지 하면 한번 병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프시면은 그건 병원에 와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서핑러버님이 어깨라기보다는 어깨 쪽지가 좀 튀어나오고 통증이 있습니다. 뭐 비대칭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치료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중에서 어깨 주변 근육 중에서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근육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약화되거나 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깨 쪽지가 튀어나온 느낌. 실제로 벽에다 손을 대고 하셨을 때 어깨뼈가 뒤로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익상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뭐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된 거면 사실 그 정밀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좀 필요하겠지만 근육이 약해져서 그러신 거면 오늘 여러 가지 운동들로 같이 좀 밸런스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어깨에 대한 잠자기 전 운동이지만 어깨, 그다음에 날개뼈, 그리고 목과 등 근육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깨니까 어깨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들, 뭐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해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어깨를 전방 거상, 앞으로 그냥 올려주는 운동이죠. 책상이나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저렇게 쭉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막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끝까지 가는 게 좀 힘들다 그러시면 통증이 있는 범위 정도에서 한 5도 정도만 약간 더 힘을 주시고 밀어주는 동작.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도 괜찮고 침대도 괜찮으신데 몸을 앞으로 팔을 올리신 다음에 저렇게 밀어주시면 관절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병원에서 제일 많이 저도 책상에서 환자분들을 뵙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동작은 이제 누워서 계실 때 오늘 뭐 한번 해봐야겠는데 하시는 경우에 또 추천드리는 동작이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이죠. 사실 뭐 이거는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지개를 할 때도 있고 만세 부를 때도 있잖아요. 똑바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렇게 팔을 일자로 하신 상태에서 환자분들한테 해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올리신 상태에서 손목 잡고 올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깨 운동이 잘 안 되시고요. 저렇게 팔꿈치를 잡고 올려주셔야 어깨가 충분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어깨 두 가지 동작은 어깨를 위로 올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옆으로도 저희가 외회전이라고 하죠. 외회전을 하는 운동 동작을 한번 보실 건데요. 막대기를 지금 쥐고 계신 겁니다. 저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어깨 한쪽 팔을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대기를 잡고 미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겨드랑이가 떨어지시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붙이신 상태로 지팡이나 뭐 막대기가 있으시면 그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관절 앞쪽 그리고 외회전 되는 동작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동작도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팔을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직각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잡고 눌러주시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조금은 조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깨가 충돌되는,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뒤에서 팔을 잡고 이렇게 올려보는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충돌을 유발하는 검사를 하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실 때 너무 아프시다 그러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약간 몸을 수직으로 똑바로 정자세로 눕지 마시고 침대가 있으시면 이렇게 뒤로 약간 누우세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팔을 저렇게 놓고 하시면 충돌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약간 앞으로 몸이 되면서 올리게 되는. 실제로도 옆으로 팔을 쭉 뻗으신 다음에 올리면 약간 불편합니다. 약간 어깨뼈 자체가 앞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살짝 올려서 올리는 게 더 편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안으로 돌리는 이 동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살찐 것과 어깨 통증도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쪽은 체중이 증가되신 게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체중이 다 부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때 이제 어머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수영장이나 뭐 헬스장 이런 곳을 가지를 못하셔서 체중이 정말 많이 느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오신 분들은 많았는데 사실 어깨 자체가 살찌기는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가 살이 찌신다고 운동이나 이런 게 안 되시는 건 아니라서 뭐 아주 뭐 무릎이나 발목만큼 심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무게나 이런 부분이 지탱해야 되는 이쪽에 체중이 증가돼서 팔 자체의 무게가 증가된 거면 올리실 때 어깨가 좀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방금 위로 올리는 것 두 가지 동작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앉아서 팔을 미는 동작 하나 그리고 누워서 팔을 위로 올리시는 동작 하나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동작 하나 그 다음에 모로 누우셔서 팔을 내회전시키는 동작. 내가 이 동작들이 제일 사실 뭐 어디 가셔도 잘 흔하게 보실 수 있고 교육받으실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깨 자체에 대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드릴 건 이제 어깨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상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들에 대해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앞에서 하시잖아요. 뭐 뒤로 하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이를 업어줄 때, 뭐 이렇게 뒤로 뭐 물건 들고 갈 때, 이럴 때 아니면 사실 쉽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일을 이제 저희가 앞에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팔을 굽히는 근육들이 이 앞쪽으로 있고요. 팔을 펴는 근육들이 이제 뒤쪽으로 있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이 안쪽 이런 쪽에 저희 피 뽑잖아요. 이쪽에 중요한 혈관들도 지나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다 좀 안쪽에 있는 것 같고 힘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사람 손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구부려져 있잖아요. 피는 것보다는 구부리는 게 좀 더 편한데 그런 것처럼 이 구부리는 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상지 전면 이 앞쪽 부분에 있는 뭐 대흉근, 저 삼각근 앞쪽, 그 다음에 이두박근, 그 다음에 전완부에 있는 굽힘 근육들 이런 부분들을 스트레칭을 일과가 끝나시고 이제 집에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약간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팔을 살짝 내려봅니다. 편안하게 그냥 중력이 있으시니까 천천히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했을 때 너무 뭐 통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팔만 쭉 피셔도 좋을 것 같고 괜찮으신 분들은 저렇게 팔이 아래쪽으로 쭉 늘어지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깨 앞쪽에 있는 대흉근, 그 다음에 삼각근, 이두박근, 전완부 이렇게가 쭉 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몇 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쭉 하신 다음에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좀 센 걸 하고 싶다, 좀 해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집에 이렇게 1kg 정도 되는 아령 같은 게 하나 있으시면 좋은데요. 그런 거를 같이 병행 잡고 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령을 한 손에 잡고 쭉 늘어뜨리면 중력 플러스 아령의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네, 쭉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쭉 늘려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 뭐 어깨, 이건 운동은 아니시네요. 근데 어깨 석회는 크리스탈 K님이 어깨 석회는 주사로 빼줘도 한 번 생기면 계속 쌓이나요? 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뭐 석회가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뽑을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안 뽑히는 단계가 있는데, 주사기로 빼신다는 게 사실 완전히 빼기는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치약통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약으로 다 빼신다고 해도 안에 좀 고여있는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쌓이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뭐 사체 연구,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했을 때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체크를 해봤을 때 석회가 생각보다 저희가 질병에 석회성 건염에 걸리는 비율에 비해서 사체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석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저절로 석회는 녹는 자연 경과가 만들어졌다가 가만히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지다가 화산이 터지듯이 정말 한번 뻥 터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녹아가는 그런 경과를 지내는데요. 한번 다 빼시고 수술해서 어깨에 석회를 다 제거하신 경우에 다시 막 쌓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기신 경우에 뭐 재발이 너무 잦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다 석회가 너무 아프시거든요. 석회성 건염이 있으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오시는데 그거를 다 제거를 했다. 사실 주사를 한번 맞는 정도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사 맞고 또 몇 개월 시간이 지나셔야 없어지는데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정말 다 없어지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막 그 부위에 추가적으로 많이 쌓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박지연 님이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따라해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오늘 주제를 뭐 하루 30분 루틴 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 30분씩 시간 내서 하시는 게 정말 어렵죠. 그리고 어깨만 30분 하시기도 어렵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어깨, 뭐 어깨도 한 뭐 30분 하시면 좋지만 뭐 어깨 10분, 뭐 무릎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고 하루하루 좀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좋고 하셨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운동 동작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피라이프 님이 거북목 있고 어깨가 말려 있다. 이게 이제 라운드 숄더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깨 피는 운동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지의 전면부, 처음에 이제 어깨 스트레칭을 저희가 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상지 전면부 근육을 풀어주는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깨, 목과 그 다음에 등뼈, 그리고 날개뼈, 그리고 어깨 다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앞으로 누워 계시는데, 자, 운동을 한번 보면, 팔을 앞으로 쭉 펴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날개뼈가 이제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쭉 늘려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이 골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나 골반뼈는 그대로 두시고, 목과 그 다음에 등을 움직이신 다음에, 이 어깨 관절을 충분히 움직여 주시는 그런 스트레칭이세요. 그래서 골반이나 허리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쭉 수영하듯이 팔을 쭉 늘려주시고 고개도 그쪽으로 충분히 돌려주시고 골반은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상부 체감 그리고 어깨 쪽 날개뼈 같이 움직임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누워서 하시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게 좀 어려울게 보시면은 저도 이게 해보면 이 영상으로만 보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해보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쭉 목과 허리를 돌리시고, 네. 다시 원상태 하시고, 한 번 더 쭉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운동이 아까 해피라이프님이 얘기해 주셨던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 저희가 이제 흔히 라운드 숄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옆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저를 보시면 거북이처럼 약간 목도 나와 있고 흉추, 그 등뼈라고 하는 등뼈가 좀 이렇게 말려 있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승모근이라고 하는 제 몸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날개뼈 사이에 있는 승모근은 좀 약화가 되고요. 반대로 이쪽에 상부 승모근은 또 긴장을 하고, 제가 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머리 무게를 몸이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랑 다르게 앞으로 숙여지면 이 머리의 무게를 이 승모근, 목에 있는 부분들이 다 부하가 걸립니다. 또 저희가 핸드폰 보는 동작도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부분도 다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뭐 라운드 숄더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들 오시고 통증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한 경우들이 중간중간 보면 있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같이 운동을 쭉 펴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특별히 한다고 하면은 한번 보실게요. 베개를 한 2개 정도 쌓아줍니다. 베개를 더 올리시면은 이제 더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너무 아프시면은 좀 1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절을 하시는 것 같죠? 절하는 동작 같은데, 자, 팔을 저렇게 쭉 눌러줍니다. 어깨 저렇게 힘을 주면 날개뼈 안쪽으로 수축이 되면서 그쪽에 근육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흉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쭉 힘을 버티시면 어깨가 흉추가 늘어나게 되고요. 네. 저렇게 어깨뼈를 충분히 늘려주게 됩니다. 관절을. 네. 어깨를, 손을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저희가 팔을 올려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등을, 자기가 손등을 보신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손바닥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는 게 훨씬 편하게 올라갑니다. 안으로 돌리시면 어깨뼈 자체가 안으로 말리면서 그 충돌되는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어깨를 충분히 제일 끝까지 늘려줄 때는 손등이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 것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쭉 어깨를 마지막에 늘려주실 때는 뒤집는 것이 더 좋습니다. 뒤집어 주는 게 더 어깨에 부담이 좀 덜 가게 되죠. 네. 저렇게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더 세게 하시겠다 그러면 베개를 올리시면 어깨가 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운동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겨드랑이 운동이에요. 저희가 사실 어깨를 쓰신다고 해도, 저만 해도 지금 이 정도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지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릴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아프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시면은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쪽 팔로 이동을 하시고, 천천히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여기 뒤에 있는 광배근, 그 다음에 소원근, 대원근, 그 다음에 극하근이라고 하는 이 어깨 뒤쪽에 있는 요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손목을 이렇게 편안하게 잡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처음 동작 쪽으로 보시면 팔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신 다음에 이쪽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깨 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스트레칭과 겨드랑이 쪽이 같이 스트레칭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어깨, 그 다음에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목뼈와 등뼈, 그 다음에 어깨랑 날개뼈 있는 부분을 한번 풀어주는 개념으로 운동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다음 운동들은 전거근이라고 말하는 아까 날개 어깨뼈가 좀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 그림. 이 보시면 어깨뼈가 뒤로 나와 있죠? 이게 익상견이라고 어깨가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저희가 벽에다가 손을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 날개뼈가 이렇게 안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갈비뼈 쪽에 붙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게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갈비뼈에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날개뼈가 있으면은 날개뼈 바깥쪽에 이쪽에 붙는 게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날개뼈 요 안쪽에 붙기 때문에 제가 수축을 하면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를 내죠. 그런데 벽에다 대고 힘을 줬는데 그거를 안쪽에서 못 당겨준다면 이쪽을 당겨주지 못하게 되면 어깨뼈가 이 날개뼈가 뒤로 뜨게 됩니다. 이게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문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근육 자체가 약해진 경우에도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깨가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떠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전거근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면 어깨 밸런스가 좀 맞아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도 계속 아프시고 불편하시고 하면 병원에 한번 와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면 행복한 인생님이 어깨 통증 때문에 소론도정, 부신피질 호르몬제 먹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붓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제 소론도정,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바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정말 잘 쓰면 명약이고 이제 너무 많이 쓰면은 또 이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처럼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작용이 뭐 소화가 안 돼요. 얼굴이 부어요. 얼굴이 빨개져요. 여자분들은 생리가 좀 불순이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이제 심하신 경우에 저도 기본적인 약을 먹다가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가끔 추가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긴 기간 쓰시는 거, 뭐 몇 달씩 이렇게 약을 드시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짧은 기간 썼더니 효과가 확 있더라라고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좋아지면 더 쓰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처럼 소화가 안 되고 붓는 경우에는 약을 좀 변경하시던지, 먹은 지 며칠 안 되시는 거면은 조금 보셔도 되겠지만, 오랜 기간 쓰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동반돼 있으신 경우는 조금 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를 하시면서 약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누워서 목에다 베개를 받추십니다.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팔을 쭉 뻗어주세요. 그러면 날개뼈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전인이 되죠.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고개를 만약에 드셨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면 그냥 고개도 편안하게 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하시고 싶으면 이 팔을 올리실 때 각도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운동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베개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살짝 움직여줍니다. 한 120도 정도까지는 이제 정거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끝까지 올리시면 이제 다른 근육들을 좀 더 쓰시는 거고요. 한 지금 보시는 저 정도 각도에서만 베개를 들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은 정거근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작도 같이 정거근 운동입니다. 아령을 이렇게 한 손에 드시고 한 손에 하나씩 드시면 좋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반복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어깨뼈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정거근, 특히 정거근이 강화가 돼서 날개뼈를 갈비뼈에 탁 붙여주는 정거근이 갈비뼈라고 저희가 하는 갈비뼈에 어깨뼈가 이렇게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워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어깨 운동 많이 검색해 보시고 동영상 같은 데 보시면 이 날개뼈 사이를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모아주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말리는 라운드 숄더 이런 게 안쪽 그 중하부 승모근이 약한 거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엎드리신 다음에 뭐 플랭크는 아니고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대신 상태에서 저렇게 상체를 올려주시게 됩니다. 날개뼈를 안쪽으로 아래쪽을 이렇게 모아서 쪼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등뼈가 이제 상승이 되면서 펴지고, 그 다음에 날개뼈 사이가 근육이 강화되고, 정거근도 운동이 됩니다. 다음 운동을 보시면 비슷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골반을 살짝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체중이 실리겠죠? 네. 이 운동까지는 다들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운동은 조금 어려운데,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랭크는 이제 무릎까지 떠서 몸을 일자로 쭉 만들어서 전체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것은 좀 이제 힘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자, 요거는 조금 더 뭐 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예,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주시면 이쪽에 상당히 힘이 가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운동 해보시고 그래도 더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러신 분들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고, 네. 저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부위가 저희가 승모근, 저기 뒤에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굉장히 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큰 근육이 하나 있는데요.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각자 근육이 이제 척추 쪽에 붙어가지고 날개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도 약간 다른데 특히 중하부 승모근이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머리 무게를 이쪽 상부 승모근이 다 지탱을 해야겠죠.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고 자꾸 이렇게 뒤쪽에 있는 중부랑 하부 승모근을 안 쓰시게 되면 이쪽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꺾이게 되고 몸이 안으로 말리는 이제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동을 한번 보시면 편하게 누우신 상태로 이거 제일 편한 자세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줍니다. 아까 끝까지 올라가시면 좀 이렇게 돌리시는 게 편하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손바닥을 좀 위로 좀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개랑 가슴을 드시면은 척추 기립근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고개 들지 마시고 해주시는 게 승모근 자체만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해주시면
승모근이 운동이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운동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팔을 땅에서 살짝 띄운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배나 뭐 이쪽으로 베개를 하나 받친 다음에 약간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몸하고 이제 어깨가 일자인데요. 살짝 내린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어깨 통증을 좀 줄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운동은 보시면은 정거근과 중화부 승모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쭉 올려주시면 지금 이쪽 팔, 오른쪽 지탱하고 있는 팔로 정거근 운동을 해주는 거고요. 들어 올리는 팔로 중화부 승모근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저렇게 쭉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거근과 중화부 승모근을 같이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쭉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밴드를 잡고 당기면 근력 운동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강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스트레칭 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렇게. 고무줄 하나 있으시면 뭐 발목 그리고 어깨 운동하시는데 상당히 다 도움이 되니까, 너무 고무줄도 보시면 색깔별로 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령을 쭉 당기면서 몸을 저렇게 돌려주는 운동도 정거근이랑 중화부 승모근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아령하고 고무줄은 뭐 하나씩 침대 옆에 두시고 운동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깨, 저희가 진자 운동, 뭐 원추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령 꼭 안 드셔도 됩니다.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깨를 그냥 돌린다. 그런데 팔 근육을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여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멈출 때까지 두시고 또 다시 돌리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은 어깨 전체적인 근육을 한번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깨 잠자기 전 운동, 그래서 주로 뭐 침대나 뭐 이런 데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보면은, 잠을 잘못 잔 건지 목이 잘 돌아가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 왼쪽 어깨 쪽이 찢어질 때 아파옵니다. 침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인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잘 안 낫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개를 숙이실 때, 만약에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에 스펄링 테스트라고 하면은 나오는데, 고개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으로 찌르는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어깨라기보다는 목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신경이 눌리거나 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형외과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MRI를 한번 찍어서 혹시 눌리는 게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전에 편안하게 하시는 운동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른 주제의 운동들로 좀 준비를 해볼 텐데, 이 운동들로 환자분 본인에게 맞는, 하다 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위주로 30분이 아니더라도 한 10분씩이라도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여기까지고,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주말인데 편안하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